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부산 아영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간호사는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생아 아영이를 들어 올리더니 아기를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아기는 두개골 골절 끝에 의식불명에 빠졌고 간호사는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2개월 후 아영이는 그리고 그 간호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간호사가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기를 던지듯 내려놓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간호사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서게 됐죠. 검찰은 아영이의 영구적인 뇌 손상은 간호사 A씨의 행위로 벌어진 것이 명확히 규명됐다면서 A씨가 상습적으로 신생아 14명에게 학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구속은 피했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죠. 검찰은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간호사와 병원장은 지금까지 아영이 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열린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뇌 조직 대부분을 크게 다친 아영이는 단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잠든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자체, 그리고 이런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말 CCTV가 없었다면 이걸 밝혀낼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의료과실이, 저도 이렇게 변호사로서 소송을 해보지만, 밝힐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과실을 밝히지 못해서 덮여져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진실. 이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배상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의료과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CCTV를 설치하자, 수술실에 설치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고, 이게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못하고, 개인의 뭐 정보나 이런 비밀 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충돌이 되는 이런 논의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최소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늘 공개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하다면 공개될 수 있을 정도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너무나 약한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래도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아직도 좋아서 그러는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직도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면 아니 좋아서 그렇잖아요 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그냥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인식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와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 씨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총 820
6차례를 보낸 네.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이 가해자를 피해자가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이 수사 끝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스토킹을 했는지 보니까 2018년, 2019년 이렇게 거의 2년 가까이 매주 일요일마다 그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말을 건네기도 하고 이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심장이 설레고 있다. 뭐 교회 방문한 지 어느덧 10번이 넘었다. 뭐 이런 것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2년에 걸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네, 법원도 이 피해자의 그런 심정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서 그 가해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네.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재판부가 이제 양형 이유를 쓰잖아요. 어떻게 썼냐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을 시도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피고인이 조금 질병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유가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안 했나 보죠. 그래서 네. 증상이 악화됐고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현실 판단 능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한 게 인정이 돼가지고 조금 감형이 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몰랐나요?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좀 제대로 약물 복용하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 네, 이제 타결을 뭐 제대로 뜻대로 안 됐을 제어할 수도 수가 있죠. 없겠죠. 근데 이게 벌금 10만 원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네. 단순히 스토킹 따라다니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게 경범죄 처벌법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지속적 괴롭힘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0만 원 벌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벌금 10만 원밖에 부과가 안 되는 거고 따라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뭐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를 매번 보내가지고 공포심을 유발한다든지 이렇게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그때 그 범죄 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 그래서 10만 원이 네. 나오는군요. 저는 얼마 전에 왜 그 스토킹범을 고소한 뮤지컬 배우 배다혜 씨가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이렇게 절망한 적도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법적인 안전망이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나한테 가해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경범죄 처벌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10만 원 내고 또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형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네.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 그걸 위반할 때마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네. 접근금지를 하면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뭐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그다음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뭐 통신, 뭐 네. 이런 거, 인터넷 이런 거, 뭐 연락금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둘 수가 있죠. 문자나 이런 것들을 안 오도록 이런 것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네. 요즘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뭐 댓글을 단다든지 문자 메시지, 뭐 카톡 뭐 이런 것들, 페북에 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도 다 금지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직도 그건 구애행위의 일환이지 않느냐. 네. 처음 봐가지고 바로 저 사람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냐. 자꾸 만나다 보면 정도 생기고 그런다. 약간 이런 시각이 있고 한쪽에서는 네. 아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벌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뭐 옛날에는 참 농담으로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너무 없다 지금 그런 건데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건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사생 팬들의 스토킹도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성 팬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 기준을 산다면 여기서부터는 스토킹이다 아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 네. 기준점을 잡는 게. 예를 들어 2번 쫓아가면 괜찮아. 3번부터는 범죄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가 정말 단호하게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계속 수차례 찾아가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고의가 있지 않나. 범죄 네. 고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 증거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모든 수사나 뭐 이런 고소에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둔다면 이 법이 통과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계속 그런 논의 때문에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구애로 시작했다가 배다혜 씨 사안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팬이었대요. 그래서 계속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악플을 다는 네. 팬이 돼버린 팬이 아니죠. 그때는 완전히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구애로 시작했다가 내 구애를 안 받아줘? 그래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쫓아가게 되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구제를 받으려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행동으로 시작했을 때 이게 폭행이나 폭언이나 악플로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가능하죠. 거는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구제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좀 마련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와 관련해서 증거를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뭐 이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네. 뭐 지금이라도 그런 내용은 어쨌든 해야지. 그렇죠. 아까 우리 뭐, 판례 나온 것처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접근금지 가처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혼자 하여간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주위에도 좀 알려서 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태진아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